Structure is what inside-outside duality makes of it. 구조란 내외 이중성이 만드는 것이다. 내외 존재론의 첫 번째 짧은 논문인데요. 2021년에 게재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논문 내용을 중심으로 구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란 무엇인가? 구조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인데요. 일단 예시로 살펴보면은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된 것이며 이 결합된 구조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또 자동차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엔진, 바퀴, 차체, 제어 장치 등 수많은 부품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로서 또 그 달리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건물의 구조 같은 경우도 기초, 기둥, 벽, 지붕 등 서로 긴밀히 연결된 어떤 구성 요소들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됩니다. 또 사회 구조라는 것은 개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법, 제도, 규범이라는 다양한 구조를 형성하며 또 유지됩니다. 경제 구조란 생산 요소 시장, 기업, 그리고 재화 서비스 시장 등이 서로 얽혀 순환하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우주란 별과 은하가 모여 중력과 에너지의 법칙에 따라 거대한 구조적 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구조라는 말은 단순한 배치나 배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동시에 그 전체가 부분들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규정하는 상호적 틀을 가리키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라는 개념은 개인, 즉 행위자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와 에이전트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뚜렷한 협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이 바로 첫 번째 이 개인주의적 접근입니다. 이는 구조를 개인의 선택과 행위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구조란 결국 그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며 개별 행위자의 선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환원주의적 시각입니다. 둘째는 구조주의적 접근입니다. 이는 구조가 행위자에 대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구조는 단순히 개인의 합이 아니라 구성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갖는 전체, 즉 창발적인 실체라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통합적 접근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든스는 구조를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동시에 자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는 한편으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다양한 행위를 전개할 수 있는 기반과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해답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조 행위자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인이 집단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개인주의 문제와 집단이 개인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구조주의 문제 사이에서 계속되는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구조주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자연과학의 영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서는 원자 자체의 성질은 안정적이지만 그 원자들이 배열되고 결합되는 방식, 그리고 대칭성에 따라 물질은 전혀 다른 성질을 띠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속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절연체가 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생체 분자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체로서의 원자 자체가 아니라 원자들이 맺는 관계와 결합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DNA 염기들이 존재하지만 그 배열 방식에 따라 서로 전혀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단위 자체보다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런 하나만으로는 의미 있는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뉴런들이 연결망을 이루고 그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학습이나 기억과 같은 고차원적 기능이 창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사회과학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사회 역시 단순히 개인들의 합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개인들이 맺는 관계망과 제도적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개인들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와 독재체제 속에서 살아갈 때 사고방식과 행동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결국 개인이나 개별 요소들이 존재해야만 구조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조가 형성되면 그 속에서는 다시 새로운 성질이 창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과 구조의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무언가가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거나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외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서로 내외부를 구성하면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 외부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든 자연 조건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마찬가지로 내부 외부가 얽혀있는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부 외부가 상호 구성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만 있고 외부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면 외부만 있고 내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예를 들어 메비우스 띠나 둥근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외부로 아무리 걸어가도 외부가 있습니다. 메비우스 띠에서는 안과 밖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속된 면으로 얽혀 있습니다. 표면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밖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시 안 위에 있는 구조입니다. 또 둥근 지구의 표면을 따라 움직일 때 지평선은 언제나 도달할 수 없고 다가가면 새로운 지평선이 생깁니다. 따라서 내외 존재론에서 바깥으로 향한다는 것은 그 성질 자체가 무한히 자기 지평을 재구성한다는 뜻이 되고 결국 내부와 외부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위상적 순환 속에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부와 외부의 상대적인 사유는 완전한 외부 혹은 완전한 내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항상 관계적으로 경계, 전환, 회귀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구조의 함수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란 단순한 요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 사이의 함수적 관계들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 fx에서 입력인 x는 출력인 y의 부분 집합이 되며 이는 곧 x와 y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결합된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림 속 하늘색 영역처럼 x의 외부와 y의 내부가 서로 중첩되는 지점이 생겨납니다. 이는 구조가 단순히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교차적, 중첩적 성격 위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내부와 외부는 이와 같이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와 관계적 정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한 단계에서의 내부는 다른 단계에서는 외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함수적 관계의 관점에서 계층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란 고정된 틀이 아니라 부분과 전체가 서로를 규정하고 변형시키는 동적 관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외 존재로는 구조를 내부, 외부와 마찬가지로 기납 연역의 동시적인 것으로 식별합니다. 첫째, 구조는 그 부분 집합들이 창발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단위들이 모여 전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구조는 그 부분 집합들이 참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즉, 각 요소가 이미 어떤 전체 구조 속에 속해 있으며 그 안에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집을 생각해 보면은 집 같은 경우 지붕, 벽, 창문, 그리고 가구와 같은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소들이 모여서 집이라는 전체를 우리는 기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집은 그 자체로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영역적 의미를 가집니다. 즉 전체 구조가 창발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각 요소의 기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구조는 단순히 한쪽 방향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구성 요소들로부터 외부적으로 작동하는 기납성, 그리고 전체 구조의 경계 속에서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연역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이중성, 곧 기납과 연역의 이중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화와 외부화의 상호작용을 간단히 모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선 나 자신은 나로서 내부화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내부화된 나의 모습은 타인에게는 나의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역으로 상대방 역시 자기 자신을 내부화하고 그것은 나에게 다시 외부적인 것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철학적, 사회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상학에서는 나와 타자가 서로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봅니다. 즉, 외부를 통해 내부가 규정되고 내부가 다시 외부에 투영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회학적으로는 개인의 자아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 자아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부화하는 자아상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화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인식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만 성립합니다. 나의 내부라고 여기는 정체성조차도 결국 타인의 반응과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조정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가정, 학교, 직장 같은 사회적 장에서 나의 내부는 타인에게 외부로 작용하고 타인의 내부 역시 나에게 외부로 주어집니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협력, 갈등, 이해, 그리고 오해 같은 것들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간단한 모델은 사실 단순한 자신과 타자의 도식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상호적 구조가 곧 관계적 존재론을 구성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의 존재론이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조의 작동 방식을 함수적 관계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회 속에서 부분 집합으로 참여합니다. 이는 기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납되어진 내부는 다시 사회적 정체성으로 연역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는 개체가 학교라는 전체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 학교라는 전체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 집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외부적 행위가 모여 전체 구조가 기납적으로 성립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학교라는 전체 집합은 다시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학생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연역적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적 참여를 통해 기납적으로 형성된 구조가 다시 내부적으로 연역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는 외부로 향하는 기납과 내부로 되돌아오는 연역이 순환적으로 이어지는 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납 연역의 이중성을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사회양자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회계약론이 강조하듯이 개인과 사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파동함수의 일부가 되며 사회 역시 이러한 참여를 통해 비로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와 개인은 서로의 내부이자 외부로서 끊임없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외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외부는 단순히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참여 가능한 필드, 즉 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는 다른 층위에서는 내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외부의 내부화 혹은 내부 외부 보완적인 장 필드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외 존재론의 방법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는 종종 분야별로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어서 사회 전체의 큰 그림을 조망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외 존재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구성 요소들을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합니다. 즉, 개별적 요인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작동하고 또 외부적으로 상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로컬 차원에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 이르는 사회적 장을 풍부하게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다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외 존재론적 방법론은 기존 학문들이 놓치기 쉬운 큰 그림과 상호성의 차원을 회복시키며 사회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제 끝으로 양자사회과학의 맥락에서 내외 존재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외 이중성에 기반한 내외 존재론은 사회의 관계를 비롯하여 모든 구조적 관계들을 함수적 관계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관계와 사회구조를 넘어서 수학,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과도 깊이 연결되며 보편타당한 존재론적 토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과의 연결 지점은 다음 논문 그리고 다다음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외 존재론은 3편의 논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논문으로 내외 존재론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질 2편의 논문에서는 더 발전된 개념과 구체적인 응용을 다루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논의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